자, 제가 지난 편에서 게임에 모드를 적용할 수 있다면 GTA3의 주인공 CJ 스킨이 있다는 국룰을 소개해드렸죠. 근데 이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이젠 슬슬 투비가 CJ의 야성에 도전 중이죠. 맞습니다. 니어 오토마타의 주인공 투비 모드 또한 그 수가 만만치 않죠. 아니, 만만치 않은 게 아니라 솔직히 CJ 모드보다 훨씬 많이 쓰일걸요. CJ 모드는 웃자고 쓰는 코믹 모드인 반면에 투비는 캐릭터 디자인이 너무 쌈뽕하게 뽑혀서 진짜 애착으로 쓰고 있는 게이머가 한 트럭입니다. 모넌, 엘든링, 스카이림, 세키로, GTA, 피해거짓, 패럴드, 폴아웃 등 어지간한 데에서 다 발견할 수 있는 모드죠. 때문에 CJ와 투비는 일종의 흥겜 판독기라고도 불립니다. 게임 모드 까봤는데 CJ랑 투비 모드가 없다? 망겜이다 이거죠. 근데 사실 흥겜 판독기엔 이 둘 말고도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토마스입니다. 아니 대체 왜? 자, 오늘 알아볼 것은 인터넷의 국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CJ와 투비 그리고 토마스는 일종의 흥겜 인증 마크입니다. 모드계의 삼신기라고도 불리죠. 근데 생각해보면 남캐에는 CJ 모드, 역캐에는 투비 모드 적용한다고 쳐. 그럼 토마스 모드는 대체 어디다 적용하는 거야? 아하, 토마스는 기차니까 탈 것에 적용하면 되겠군요. 그 말대로 엘든링에 탈 것 토렌트, 호그와트 레거시에 탈 것 빗자루, 사펑 2077에 탈 것 자동차, GTA5의 열차 등등 여러 탈 것에 토마스 모드가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토마스 모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좀 더 심연의 모드들이 존재하죠. 그렇습니다. 토마스는 사실 탈 것보다도 몬스터나 보스의 스킨, 그 중에서도 하나같이 특히나 공포스럽고 압도적인 애들의 스킨으로 활용됩니다. 첫 등장 때 맨손으로 헬기를 들어 올리며 등장하는 레지던트 이블의 타이런트에 토마스 모드를 씌우고요. 길이가 몇백 미터가 넘어 자연스레 압도되는 세키로의 신령의 백사 도 토마스 모드가 있고요. 절대로 죽일 수 없으며 숨막히게 추적해오는 에이리언 아이솔레이션의 에이리언, 네, 역시 토마스 모드가 있고요. 유저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바이오 하자드 빌리지의 알치나 드미트리스쿠, 얘는 인간력인데 어케 토마스 스킨을 입힘? 예, 얼굴만 바꿨습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것 같은데. 아니, 평범하게 생각하면 당연히 탈 것으로만 쓰여야 할 텐데 왜 하필 압도적이며 공포스러운 몬스터는 토마스의 몫이 되어버린 걸까요? 사실 토마스 모드의 첫 시작부터가 이 모양 이 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밈 한 번쯤은 본 적 있으시죠? 이건 스카이림이란 게임의 오프닝 장면입니다. 이 마차는 범죄자들을 태운 마차고 주인공도 국경을 넘다 검거당해 같이 끌려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처형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 스카이림의 최종 보스인 알두인이란 드래곤이 이곳을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모든 토마스 모드의 뿌리가 되는 그 모드, 스카이림에 존재하는 용을 토마스로 바꿔버리는 모드죠. 다불이 정신나가 있기에 바이럴 되었고 스카이림 영상 중에서도 크게 히트친 얼티메이트 스카이림에서 아주 주요하게 쓰인 모드였기 때문에 모드계의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 토마스임? 아니, 왁구를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세요? 아니, 존나 무서워서 개 잘 어울리잖아. 토마스는 400안, 얼굴에 음영, 게다가 불쾌한 골짜기를 유발하는 디자인 덕에 외국에선 토마스 호러와 같은 공포 밈의 단골 소재입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무서워하는 사람 많잖아요. 외국에서도 이 감성을 가지고 토마스를 마개조하여 크리처로 만드는데 이 모드에도 그 감성이 깊게 녹아들었다고 볼 수 있죠. 제작자도 30분 만에 홀린 듯이 만들었대. 아무튼 이 모드의 대박 이후 토마스는 모든 흥게임에 개근하게 되었고 근본을 지켜 주로 압도적인 적의 스킨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물론 앞서 말했듯 탈 것으로도 자주 나오지만 이 공포 이미지가 더해져 꿈에 나올까 무서운 미친 기체들이 만들어지고 나죠. 그리고 근본이 드래곤의 스킨이었기 때문에 모넌의 네르기간테, 다크소울의 어둠을 먹는 미디르, 엘든링의 비룡 아길 등 특히나 드래곤만큼은 토마스 모드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죠. 취급이 너무 박하네. 토마스는 주인공 못하나요? 토마스가 불쌍해요. 그래? 토마스가 주인공 되는 거 보여줄까?
자, 님들, 제가 여태껏 숨겨온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사실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좀 칩니다. 어느 정도냐고요? 스피드런 도전하면 5분 때도 끊을 수 있을 정도죠. 물론 안 믿을 거 다 알아요. 그럴 줄 알고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때요? 질이죠? 미안, 사실 구라이. 그냥 영상 틀어놓고 하는 척만 한 거임. 피자랑 콜라는 그냥 배고파서 먹었음. 미안. 사실 별로 미안하지도 않음. 이 새끼 왜 이러? 사실 이지랄병 하게 된 국룰이 하나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가짜로 슈퍼마리오 스피드런 할 때는 피자와 콜라를 먹어야 한다는 룰이 있거든요. 왜 이런 룰이 생겼냐? 자, 스피드런, 비디오 게임을 최단 시간으로 클리어하는 기록 경쟁. 단순히 게임을 잘한다의 수준을 넘어서 게임 내 온갖 버그나 꼼수까지 이용해서 최대한 빨리 클리어하는 것이 목표죠. 예를 들면 마인크래프트. 나는 이거 깰려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나절은 걸릴 것 같은데 스피드러너들은 10분 컷. 그러니까 학교 쉬는 시간 안에 마크를 깬다니까. 오래되고 인기 많은 게임일수록 스피드런은 활성화되어 있고 게임계의 근본이라는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 슈퍼마리오 스피드런에서 대형 사건이 터지게 되었죠. 2017년 바다본이란 채널에 5분 만에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를 깨는 영상이 올라옵니다. 그는 여유롭게 피자와 콜라까지 먹으며 실수 없이 5분 만에 정말 클리어 해냈죠. 물론 우리야 와, 잘한다 덜덜 정도로 반응하게 되는데, 근데 이건 실제 스피드런을 즐기는 스피드러너들에겐 너무 이상한 영상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턴 좀 고인물의 영역이라 뭉뚱그려 설명할게요. 양해 좀. 우선 처음에 하는 이 점프, 이게 빠르게 가속도를 얻기 위한 행위인데 이건 프로그램으로만 구현 가능하지 이 사람이 쓰고 있는 컨트롤러로는 아예 불가능하답니다. 비유해서 설명하면 마우스로 이쪽과 저쪽을 동시에 클릭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두 곳을 동시에 클릭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또 자세히 보면 상단의 점수판과 게임의 화면이 서로 어긋나 있어요. 이 부분에 발판이 엇갈리게 내려온다든가, 게임 상단으로 올라간 마리오가 갑자기 사라진다던가, 스테이지가 넘어갈 때 점수판과 게임 화면이 따로따로 넘어가는 등 영상을 두 개 짜맞춘 게 눈에 뻔히 보이죠.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툴을 이용해 프로그램으로 게임을 돌리는 타스의 플레이 화면과 다른 스피드러너들의 영상을 여러 개 섞어놓은 가짜 영상이란 걸 밝혀냅니다. 그러니 다시 말해 얘는 그냥 피자랑 콜라 먹으면서 게임하는 척만 하고 있던 거죠. 지금 밥 먹으면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있죠. 님들이 하고 있는 거랑 얘가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 그리고 이 피자 먹는 것도 진짜 얼탱이가 없는 게 스테이지 사이 움직일 수 없는 컷신에서 한 입씩 한단 말이에요. 근데 피자 먹으려고 손 뻗다가 지금 먹어도 되나? 하는 것처럼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바로 스테이지에 돌입하자 화들짝 놀라서 다시 컨트롤러를 잡죠. 5분 안에 깨는 스피드러너라면 게임 진행 상황을 완전 꿰고 있을 텐데 이건 그냥 게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무지한 사람이란 증거겠죠. 너무 허술한 주작, 그 와중에 여유로운 척 먹고 있는 피자와 제로콜라. 게임도 모르는 놈이 꽤 많은 놈들은 이러겠지 크크크 하면서 피자랑 콜라 들고 온 것 같음. 야, 얘는 스피드런도 가짜로 하면서 음료수도 가짜 설탕으로 만든 거 처먹네. 피자 만졌으면 손 좀 닦고 컨트롤러 잡아라. 당연히 패러디 영상도 많이 생겼는데 이때 피자와 콜라는 필수적으로 등장하며 해당 룰이 생겨나게 된 거죠. 중간에 아예 포트나이트, 언더테일, 롤까지 하는 겟 뇌절 버전도 있습니다. 방송사고를 연출할 때는 보통 자연 관련 다큐로 전환되는 장면을 사용합니다. 저도 예전에 자주 썼는데 흔히 동물의 왕국으로 전환된다고들 하죠. 이건 사실 1999년 만민중앙교회의 광신도들이 MBC 사옥을 급습했을 당시 MBC 측에서 급하게 자연은 살아있다라는 다큐로 전환했던 데에 모티브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서브컬처 계열에서는 특이하게도 자연 다큐가 아닌 유독 보트가 나오는 장면으로 전환됩니다. 그 이유는 방송사고 연출에는 보트가 떠다니는 장면을 사용한다 는 국룰이 있기 때문이죠. 이건 또 왜냐? 여기에도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치유물, 치명적 유해물이라 불리는 작품들을 아시나요? 처음에는 일상적이고 평화로운 척 하다가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확 드리프트되며 굉장히 잔혹한 스토리로 이어지는 작품들. 두두문, 마마마, 당극의사 등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거의 효시 취급을 받는 게 바로 스쿨데이즈란 애니메이션입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하렘볼의 바이브를 유지하지만 이야기가 흐를수록 남주를 둘러싼 치정극으로 변해가고 등장인물들 모두가 점차 광기
비에 휩싸인 끝에 마지막 화에선 비유가 아니라 진짜 남주의 모가지가 날아갑니다. 마공 어찌하여 목만 오셨소? 스토리와 연출이 굉장히 잔혹하여 방영 당시 여러 의미로 주목받는 작품이었는데 문제가 하나 터집니다. 노딱 때문에 자세히는 설명 못하지만 스쿨데이지의 마지막 화와 유사한 사건이 마지막 화 방영을 앞두고 현실에서 벌어져 버린 거죠. 때문에 애니메이션이 해당 사건을 상기시킬 수 있다는 까닭으로 편성이 변경되었고 대신 평화로운 영상이 나오는 것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상황은 알겠지만 마지막 화를 오매불만 기다리던 시청자들은 잔뜩 불나서 화난 상황이었죠. 또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스쿨데이지의 시청자들이 있었거든요. 포첸의 A 게시판에서도 한 사람이 그 마지막 편을 보게 되었는데 마지막 화는 실사로 만들었나 보네. 아니면 그냥 그지 같은 슬라이드 쇼 같기도 하고. 오, 나이스 보트. 이 사람은 아예 해탈하기에 이릅니다. 이때 쓰인 나이스 보트란 말은 영미권과 일본 내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밈이 되었고 스쿨데이즈, 나아가 치정극에서의 안 좋은 결말, 최종적으로는 보트 비슷한 것만 나와도 일단 외치고 보는 감탄사가 되었죠. 아무튼 이 사건의 여파로 서브컬처 쪽에선 방송사고를 연출할 때 보트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팝팀 에픽에서 디즈니를 패러디할 때 보트로 대체한다든가 우마무스메에서도 방송 중 뛰쳐나가자 보트가 나오는 식입니다. 또 이종족 리뷰어즈라고 세계관도 수위도 제대로 정신 나간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4화에서 한계를 아득히 뛰어넘는 고수위 장면이 나올 때 이 나이스 보트를 패러디한 화면 전환 연출을 사용했거든요. 그럼에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스폰서 중 하나였던 도쿄 MX가 더 이상 못 버티고 결국 방영 중단을 선언해버리고야 말았죠. 에휴, 오랜만에 나이스 보트 나와서 웃겼는데. 근데 얘네 땜빵 영상은 준비했나? 어? 있긴 하네. 이름이 바다 위의 낙원 크루즈? 나이스 보트. 또 보죠.